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영어로 포비아 하면 무슨 공포증을 뜻하죠? 한국에서는 지금 햄버거 포비아가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 포비아가 공포증이니까 햄버거 포비아는 햄버거 공포증이라는 말인데요. 맞습니다. 햄버거 포비아.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김혜정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햄버거 병이라고 한국에서 이제 그냥 해요. 햄버거 포비아로 안 하고. 예. 햄버거 병이 뭡니까? 네, 이 덜 익힌 햄버거를 먹었다. 이 질병에 걸렸을 때의 햄버거병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이게 지금 왜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지는 네. 좀 차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츰 진행하면서 예. 좋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이 햄버거 포비아, 햄버거 병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네, 이 최근도 아니죠. 이 한국에서 4살짜리 어린아이가 이 햄버거를 먹었다가 지금 이제 그 신장 장애 판정을 받아서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아이의 사례를 보니까 지난해 9월에 엄마와 함께 이 평택에 있는 맥도날드를 찾아가서 햄버거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4살인데요. 햄버거를 먹은 지 한 2시간 후에 이 복통을 호소했고 인근의 병원으로 이제 실려가서 보니 이 병명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고 네. 합니다. 좀 생소한 어려운데요. 이름이에요. 네. 예, 용혈성 요독 증후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딸의 신장 기능 90%를 잃게 됐고요. 하루에 잠깐만요. 그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들어보니까 이런 거네요. 이제 장이 세균에 감염돼서 뭐 맞습니다. 혈변도 보기도 하고 네. 또 신장, 키드니, 신장 기능을 상쇄하기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네. 또 뭐 면역 결핍증, 현소판 감소증 이런 것도 하는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경우에는 신장 기능의 90%를 잃게 됐고요. 하루에 10시간씩 이 복막에 이제 투석을 아이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가족들은 이 발병 원인이 맥도날드에서 먹은 햄버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햄버거 안에 이 쇠고기를 다져서 만든 이 패티 때문에 아이가 이 병에 걸리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사례만이 아니고요. 한국에서 지금 이게 이슈가 되면서 여기저기서 이 햄버거병으로 인한 질병 사례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원주 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한 일주일 간격으로 8명이 하루는 3명, 그 다음 날은 2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8명이 이 햄버거병으로 병원을 실려갔고요. 지금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최근까지 이제 신고가 자꾸 들어오는 것 같은데 예. 햄버거를 먹고 나서 이제 그런 병에 걸린 것 같다라고 이제 계속 리포트가 되는 모양인데 네. 처음에 말씀해주신 그 신장 기능을 거기다 지금 상쇄했다라는 참 안타까운 그 어린이는 네. 햄버거를 먹은 게 최근은 아니고 1년 1년 전이었는데 예. 계속해서 지금 치료를 하다가 이제 치명적인 상황이 돼 있는 건데 네. 생각해보니 그때 이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었다는 건데 네. 이에 대해서 맥도날드 햄버거 한국 지사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뭐 드문 사례긴 하지만 있을 수는 있는 일이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적으로 추적 조사를 해본 결과 이상적인 부분은 하나도 발견이 되지 않았고 이 아이가 햄버거를 사 먹었을 당시 그날 300개의 똑같은 햄버거가 판매가 됐는데 이 아이 이외에 다른 아이의 사례가 보고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맥도날드 햄버거 때문에 이 병이 나타났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요. 한국 검찰까지 나서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자, 그 하루 10시간씩 투척을 한다는 건 그 어린아이로서는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그런 맞습니다. 일일 텐데요. 네. 이런 그 병이 걸리는 어떤 세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5157이라는 대장균 때문입니다. 근데 뉴스에 가끔 그게 나와요. 예. 그 TV에 보면은 이제 밑에 자막에 나갈 수도 있겠지만 5157인데 이거 알파벳 ABCD 할 때 오지 공으로 읽으시면 안 되죠. 예, 그렇죠. 어떤 분들은 0157 하시는 분들이 예, 네, 아닙니다. 맞습니다. 5157입니다. 예. 그래서 이 대장균이 체내에 들어오면요 독소를 몸 전체에 퍼뜨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소가 신장 세포로 침투를 해서요 조직들을 빠르게 괴사시키는 그런 병이라고 하는데요. 아, 무섭네요. 예, 게다가 이 대장균이 죽어도 이미 체내에 퍼져 있는 독소 때문에 이 병에서 뭐 헤어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은 그런 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건강한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냥 식중독으로 지나칠 수 있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면역력이 좀 약한 어린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 그리고 여성들이 주로 이 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이 미국에서도 사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햄버거를 먹은 아이들 수십여 명이 집단으로 탈인하면서 햄버거병이 생긴 곳이 바로 이 미국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최초의 햄버거병도 맥도날드에서 아, 그래요? 일어났습니다. 뭐 꼭 맥도날드이 가장 나빠서라기보다는 이제 그렇진 않지만, 워낙 많이 팔리니까 예. 확률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예. 또 뭐 위생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그건 네, 조사해봐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982년 2월에 오레건주하고 이 미시건주에서 햄버거병 발병 사례가 있어서 아이들이 그때 한 50여 명 정도가 집단 발병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소송도 굉장히 적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쯤에는 위스콘신주에서 이 햄버거병에 걸린 어린아이 3명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한 1,20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도 있었습니다. 네. 그 햄버거만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근데 다진 고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 병의 원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장균입니다. 네. 그래서 대장균이 이 동물의 내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데요. 내장을 갈아서 만든 패티, 이게 가장 위험하겠죠. 그래서 좀 익혀서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렇게 패티에 내장을 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장균에 오염된 그 요리 도구를 사용하면 언제든지 그 균에 감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동물 내장이나 분비물 그런 걸 씻는 물이나 또 그거를 같이 섞어서 만드는 채소 이런 걸 먹어도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워 하실 겁니다. 네. 아, 이거 햄버거 우리 아이들 먹여도 되나? 나도 좋아하는데. 네. 뭐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이 햄버거병 확산이 지금 뭐 단일하게 이렇게 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미주 지역에서 뉴스를 보시는 분, 듣는 분들도 아, 우리는 괜찮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부들 같은 경우는 또 먹거리에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아이들에게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민감하신데 이 햄버거 포비아까지 등장한 이 용어까지 등장한 이 햄버거 이 주부들이 막연하게 공포를 느끼는 건 좀 독입니다. 예, 차라리 이거를 제대로 된 질문으로 해보자면요, 이 햄버거를 어떻게 먹여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면. 예, 이 그라운드 비프, 이 햄버거 패티처럼 갈거나 이 표면적이 넓어서 많이 넓혀놓은 고기, 그래서 이렇게 다져야 되는 고기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분쇄육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경우에는 조리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하고요. 왜냐하면 이 식중독균이 굉장히 열에 약하기 때문에 덜 익은 고기 말고 이렇게 완전히 익힌 고기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주부님들이 좀 유의를 하셔서 요리를 하셔야겠고 또 식당에 나가서 드실 때도 한 번쯤은 좀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러면 특히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계속 한 가지 질문을 갖고 계실지 몰라요. 스테이크. 예. 스테이크는 어떤가? 그리고 이제 스테이크 레어, 미디움, 웰던 많은데 네. 누가 스테이크를 완전히 안에까지 다 바짝 익혀 먹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예. 특히 이제 레어 드시는 분은 많은데 예. 잘라보면 겉에 밑에만 좀 익어 있지 안에는 시뻘건 피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네. 그건 참 부드럽거든요. 맞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그 부분 좀 상당히 궁금하셨을 텐데 레어로 구운 스테이크는요, 속이 좀 거의 익진 않았지만 칼날이 닿는 부분은 다 익혀 있습니다. 예. 겉에하고 밑에는 예, 그 부분은 칼로 다- 잘랐는데 네. 칼로 자른 부분은 이미 익혀 익었다. 있죠. 네. 예, 그 부분은 이제 대장균에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불로 완전히 익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데요. 반면에 햄버거에 들어가는 패티처럼 고기를 다져야 될 경우에는 이 칼날에 네. 엄청나게 많이 수십 번 이렇게 다지게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고기가 대장균에 옮겨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아까 좀 언급을 하시긴 그 상태에서 하셨지만. 완전히 익지 않으면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대장균 보통 이제 열에 강하기 때문에 100도로 한 5분 이상을 익혀야 좀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5살 이하 어린이나 60살 이상의 노약자 또 여성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업체들이 한번 이번 기회에 재료 가공부터 제공 또 판매에 이르기까지 좀 위생에 좀 구멍이 없나 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테이크는 괜찮다. 네. 100%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쵸. 그렇지만 이제 다진 고기는 다지는 과정에서 그 조리 기구에 오염이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에도
균이 있을 수 반드시 있으니까 반드시 익혀야 익혀라.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자, 이 햄버거나 스테이크 등을 먹을 때의 주의사항 등을 김혜정 기자가 상세히 전해드렸으니까 이 햄버거 공포증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젠 다른 얘기로 끝낼까 합니다. 이 햄버거 공포증이라는 말은 이번에 지어진 이름입니다만은 사실 이 포비아, 공포증의 종류는 참 많습니다. 높은 것을 무서워하는 고소공포증, 또 사람들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대인공포증, 또 밀실 같은 것을 무서워하는 폐쇄공포증, 또 내가 무슨 병에 걸리지 않을까 하고 막연하고 늘 두려워하는 질병공포증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포비아, 공포증, 포비아의 반대말은 카운터포비아입니다. 역공포증이라는 뜻입니다만은 그걸 극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서 어떤 이는 고소공포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러 산에 오르기도 하고요. 질병공포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예 의사가 되기도 합니다.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막연한 포비아에 얽매이기보다는 카운터 포비아가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순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